예, 안녕하세요. 저는 신동아의 고재석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의도 머니볼이라는 새로운 유튜브 저희가 채널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이 코너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특히나 꼭 보셨을 것 같은데 2011년에 개봉한 영화고요.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빌리빈이라는 오클랜드 어슬레틱스라는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 단장을 다루는데, 이 단장이라 하면 원래는 선수 출신입니다. 선수 출신인데 단장이 되고 나서 그간 이제 스카우터들이 감이라던가 어떤 본인의 어떤 느낌으로 선수를 영입하거나 혹은 트레이드하는 이런 데서 벗어나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야구단을 운영하는 새로운 기법, 경영 기법을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길게 다룬 영화가 머니볼이고, 원래는 마이클 루이스라는 작가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머니볼이라 하면 야구 얘기를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정치 얘기를 다룹니다. 여의도라는 단어답게 정치 얘기를 다루는데, 다만 감이나 썰, 혹은 약간 막연한 전망보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전망을 해보는 그런 콘텐츠를 지향하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새로운 데이터를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여론조사상 데이터에 좀 남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디테일을 먼저 다루고요. 그 외에 좀 잘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설문조사라던가 또 다른 여론조사의 어떤 항목들을 좀 끌어와서 이것들을 좀 잘 조합해서 정치의 또 다른 이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그간 쏟아진 기사들과는 다소 다른 렌즈로 접근을 해보려 하는데요. 일단 여론조사를 먼저 보죠. 한국갤럽이 7월 넷째 주에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8%였습니다. 부정은 60%였고요. 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비율이 30% 이하로 떨어진 게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갤럽 여론조사가 조금 직관적으로 이야기가 좋다고 판단을 한 이유가, 다른 조사들은 대체로 사지선다형으로 물어봅니다.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 근데 갤럽 조사는 그냥 간단하게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이제 응답자에게 제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심의 어떤 저변을 파악하기에는 더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갤럽 조사를 먼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에 대한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거론되는 것들이 MZ세대가 이탈했다. 그러니까 이제 2030 세대가 지지에서 이탈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런 해석이 일단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승리를 놓고 60대 이상 보수성인 유권자의 2030 MZ세대가 결합해서 이른바 세대포 이론이 작동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다. 이게 상당히 대중적인 해석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예컨대 어떤 평론가는 2030 세대 대표성을 갖고 있던 이준석 대표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함으로써 2030 세대 눈에는 토사구팽으로 비춰졌다. 그래서 2030 세대가 이탈했다. 이렇게 최근에 어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저는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놓고 보면 2030이 한 뭉텅이처럼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다른 지표를 통해서 한번 입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론조사보다 조금 더 정확성이 높은 조사가 선거 출구조사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20대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많이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재명 후보를 더 많이 지지했습니다. 잘 모르셨던 사실이죠. 윤석열 후보는 20대에서 45.5%를 얻었고요.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47.8%를 얻어서 오히려 2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졌습니다. 반대로 3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6.3%를 얻어서 윤석열 후보의 48.1%에 뒤졌죠. 그러니까 세대포 이론이라는 말을 쓰려면 오히려 20대와 40대와 50대가 한 뭉텅이로 움직였고요. 지난 대선에 한정하면 30대와 60대 이상이 한 뭉텅이로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정관념과 다른 지표입니다. 자, 다시 한국갤럽 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0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7%였습니다. 굉장히 처참한 숫자죠. 이것은
역시 17%를 기록한 40대, 그러니까 1970년대생과 함께 최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대에서 30대와 40대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가장 부정적인 집단이 된 겁니다. 대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오히려 20대보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30대가 좀 크게 변심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지표죠. 20대에서도 20%로 굉장히 낮긴 했지만 어쨌든 20대는 30대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은 현재로서는 지금은 높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30대는 오히려 2030이라고 20대와 묻기보다는 3040이라고 해서 40대, 그러니까 1970년대생과 묻는 게 오히려 익숙한 그런 여론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대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20대는 왜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더 밀어줬을까요? 이것은 사실은 또 남녀 간의 어떤 격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대선 출구조사를 다시 이제 고려를 해보면 20대 남성의 58.7%는 윤석열 후보를 찍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20대 여성의 58%는 이재명 후보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굉장한 젠더 격차가 이때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 치러진 선거가 지방선거잖아요. 지방선거에서 보면 지방선거의 출구조사를 보면 20대 남성의 무려 65.1%가 국민의힘을 찍었고요. 20대 여성의 66.8%가 더불어민주당을 찍었습니다. 대선에 비해서 오히려 20대 남녀 간의 격차가 더 늘어난 겁니다. 자, 이 조사만 놓고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의 영역인데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에서 많이 빠졌다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20대 남성에서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20대 여성은 애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부대가 아니었고요. 오히려 민주당의 굉장히 강력한 지지 집단이었습니다. 근데 20대 남성이 이제 이준석 대표의 어떤 징계권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이탈을 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20대 남성에서는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30대를 보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 굉장히 힘을 실어준 30대는 과연 탄탄한 지지층일까? 뭐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선에서 30대 남성이 52.8%의 윤석열 후보를 찍었고 30대 여성이 49.7%의 이재명 후보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20대 남녀에 비하면 조금 이제 젠더 간의 격차는 적습니다. 근데 30대가 그러면 보수화가 됐느냐? 자,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요. 대선 이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30대,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30대 중에서는 민주당이 오히려 진보적 가치를 대변하지 못해서 이번에 윤석열을 찍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웃긴 말이죠. 민주당이 진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더 보수인 윤석열을 찍었다? 여기서 굉장히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만약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당선권에 또 다른 후보가 있었더라도 30대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 정서 혹은 민주당에 대한 어떤 경고등을 켜기 위해서 그 후보를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아시아 연구원이 20대 대선 패널 조사를 통해서 세대별 주관적 이념 인식을 살핀 조사가 있는데요. 대선 이후에. 여기에서 보면 자, 가장 진보는 0이고 중도는 5고 가장 보수는 1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 세대들한테 당신은 진보라고 생각하냐, 중도라고 생각하냐, 보수라고 생각하냐를 숫자로 답을 해보게 하는 조사였는데요. 자, 1980년대생, 그러니까 이제 30대는 여기에서 이제 5.0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도에 가까운데 전 세대로 치면 1970년대생이 가장 진보적인 세대였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알려진 지표죠. 근데 1970년대생의 지표가 4.79점이었습니다. 근데 1970년대생과 생을 빼면 전 세대에서 가장 진보 성향이 높은 세대가 대선 이후에도 1980년대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1990년대생은 어떨까요? 5.32로 80년대생보다 상당히 보수 성향이 높았고 이것은 우리가 이른바 386 세대라고 불리는 1960년대생 5.15보다도 더 보수 성향이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1990년대생은 1940년대생과 1950년대생에 이어서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집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2030이라고 뭉뚱그리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인식이 입증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30대는 1970년대생, 그러니까 40대와 함께 진보 성향 자기들이 높다고 주장도 하고 여러 지표상에서 그렇게 입증도 되는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동아시아 연구원 조사에서요, 1980년대생 중에서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한 비중이 32.5%에 달했습니다. 반면 1990년대생에서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한 비중은 22.9%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간극이 있다는 것이죠. 고로 정리를 하면 이제 저는 1980년대생이 전체 세대를 통틀어서 1970년대생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진보적인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조사 또 있습니다. 동아시아연구원의 또 다른 자료인데요. 문재인 정부 말기에 세대별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물은 조사가 있습니다. 근데 1970년대생은 10점 만점에 5.69점으로 역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또 1980년대생이었어요. 1980년대생은 5.40점으로 2위였습니다. 반면에 1990년대생은 4.24점으로 4.20점에 그친 1950년대생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가장 박했습니다. 자, 진보적인데 윤석열의 무게를 실어준 세대. 이 아이러니한 간극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가 만난 30대 취재원들의 상당수는 민주당을 두고 표리부동이라던가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이것은 이제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민주당에서 이탈한 세대들이 민주당이 어떤 면에 실망을 했기 때문에 이탈을 했는지. 근데 30대에서 그런 흐름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보수화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화라는 단어보다는 탈민주당 혹은 탈진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 그조차도 영구적인 변화가 아니라 잠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것은 한국 보수의 지지 기반이 무너졌다는 징표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사실은 나이가 들면 우리가 보수를 지지한다는 연령 효과가 작동을 했습니다. 지금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는 게 86세대는 연령 효과보다는 세대 효과가 작동을 해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생은 가장 강력한 민주당 지지 집단이고요.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죠. 자, 윤석열 대통령 혹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석 달이 어떻습니까? 중도나 진보 쪽으로 지지층 확장 전략을 펴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만의 선을 쌓는데 에너지를 쏟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윤핵관 논란, 이준석 대표 징계 사태 등 내부 권력 투쟁이라고 혐의를 받을 만한 일들이 자꾸 터졌죠. 그건 한국 보수 정당에서 상대적으로 비주류로 여겨졌던 계층 집단, 가령 여성, 호남, 청년층을 적극 기용하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검찰 내각, 모피아 내각이라고 말이 나올 만큼 폐쇄적 네트워크가 강력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자, 30대는 여기에서 가장 강력하게 실망을 한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보수화된 집단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실망으로 전략적으로 보수정당을 활용했을 뿐인데 오히려 그 보수정당이 과거의 어떤 보수정당 같은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이탈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20대보다 30대의 이탈세가 강해 보이는 겁니다. 자, 달리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좌클릭이라고 말을 들을 만큼의 어떤 전향적으로 이동하지 않는 이상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과거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을 위해서 경제 민주화와 심지어 자기 아버지와 관련된 과거사 문제까지 사고하는 굉장히 전향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 어떤 약속과 행동이 달라졌다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한 선거 과정에서는 중도 후보로 비쳤다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럴 만한 담대한 비전이나 구상이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허약해진 한국 보수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출구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숫자를 종합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